어머니, 저 오늘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수진이 시어머니 김연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또 친정 가려고 그래. 맨날 친정만 생각하네. 김연아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죠. 수진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댁에서는 눈치를 봐야 했어요. 오늘도 사연 소개집을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특히 친정 이야기만 나오면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친정에만 가려고 하냐? 우리 집이 그렇게 불편해. 시집살이가 힘드냐? 김연아가 더욱 날카롭게 물었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수지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사실 친정 아버지가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걱정이 되었거든요. 이병호는 61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허리도 많이 굽고 손도 거칠러졌죠. 게다가 요즘 들어 기침도 자주 하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어요. 하지만 수지는 시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재활용 업체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해왔거든요. 그래, 알았다, 다녀와. 대신 일찍 들어와. 저녁 준비는 해야 하니까. 김연아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정민이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온 모양이었어요. 여보, 어디 가려고 해? 정민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죠. 친정에 잠깐 다녀올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정민은 아내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걱정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정민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정민에게 고마움을 느꼈어요. 남편만은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친정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수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죄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사업가라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폐지를 주우며 힘겹게 살고 계시니까요.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시작하게 되었을까요? 결혼 초기에 시어머니가 사돈어른은 뭘 하시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수지는 순간적으로 재활용 업체를 운영한다고 대답했어요. 가난한 현실이 부끄러웠거든요. 시댁은 그래도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집이었는데 자신의 친정은 너무나 초라했어요. 그런데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계속 이어져야 했습니다. 친정 동네에 도착한 수지는 아버지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모습을 멀리서 봤어요. 구부정한 허리, 해진 옷차림, 그리고 무거운 폐지더미. 수진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수진이 달려가며 불렀어요. 우리 딸 왔구나. 이병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로 깊은 피로가 보였어요. 아버지, 많이 무겁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진이 리어카를 잡으려 했어요. 괜찮다, 괜찮아. 아버지가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이병호는 딸의 깨끗한 손을 보며 뿌듯해했어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진의 손에는 시대기를 하며 생긴 상처들이 있었어요. 설거지와 청소 빨래를 하며 거칠러진 손이었죠. 아버지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으로 향했어요. 방 안은 정리되어 있었지만 낡은 가구들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난방비를 아끼려고 하는지 방 안이 꽤 추웠어요. 딸아,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지? 이병호가 물었어요. 네, 아버지, 잘 지내고 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언제 한번은 봐야겠네. 이병호가 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 바쁘시잖아요. 수진이 급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아버지가 시댁에 오면 진실이 들통날까봐 걱정이었거든요.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재활용업체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병호는 딸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아버지는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딸이 편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거든요. 아버지 요즘 몸은 어떠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이병호가 대답했지만 기침을 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예전보다 심해진 것 같아 더욱 걱정됐습니다. 병원에는 가보셨어요? 수진이 물었죠. 병원비가 아까워서 돈 아끼려고 안 가고 있어. 이병호의 말에 수진의 가슴이 아팠어요. 용돈이라도 드리고 싶었지만 시댁에서 살림을 맡다 보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늦게 시댁으로 돌아온 수진을 김연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렇게 늦게까지 뭘 했어? 김연아가 불만스럽게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수진이 사과했어요. 몸이 안 좋다고 그럼 병원에 가시지. 김연아가 말했죠.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아버지의 진짜 상황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박수경 아주머니가 또 왔네요. 김연아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이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현관문이 열리며 59세의 박수경이 들어왔어요. 연아야, 안녕. 오늘도 바쁘게 지내고 있구나. 박수경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수경아. 차라도 한잔하자. 김연아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두 사람은 오랜 친구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 며느리 친정 아버지는 뭘 하시는 분이야? 박수경이 갑자기 물었습니다. 김연아는 잠깐 당황했어요.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전해야 했거든요. 재활용 업체를 운영한다고 들었어. 작은 사업 말이야. 김연아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 어떤 업체인데? 요즘 같은 세상에 사업하기 힘들 텐데. 박수경이 더 자세히 물었어요. 글쎄,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 바쁘시다고만 하더라고. 김연아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언제 한번 뵙겠네. 사돈어른 얼굴도 궁금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사업가시잖아. 박수경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한번 모시고 싶은데. 며느리가 자꾸 아버지가 바쁘시다고 하네. 김연아가 아쉬워했습니다. 바쁘신 건 좋지만 그래도 가족끼리는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박수경이 의견을 냈어요. 그때 수진이 장을 보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 수경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수진아. 박수경이 반갑게 맞이했어요. 수진아, 너희 아버지 언제 한번 모셔와. 오랫동안 못 뵈었잖아. 우리도 궁금하고 말이야. 김연아가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아, 그게 아버지가 요즘 너무 바쁘셔서요. 수진이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바쁘시면 언제쯤 시간이 나실까? 우리가 시간 맞춰서 기다릴 수도 있는데. 박수경이 관심 있게 물었어요. 수진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었거든요. 아마 다음 달쯤에나 아니면 그 다음 달에.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바쁘시나?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나도 사업 좀 해볼까 하는데.
조언이라도 들어보고 싶어. 박수경이 더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지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구체적으로 대답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냥 재활용업 쪽이요. 수진이 급하게 지어낸 말을 했습니다. 아, 재활용업. 그럼 정말 바쁘시겠네. 물건도 많이 다루시고 요즘 온라인으로도 많이 하시나? 박수경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 물었어요. 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수진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한태섭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67세의 한태섭은 작은 공장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아버지.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수경 씨도 와 있구나. 한태섭이 박수경에게 인사했어요. 태섭 씨 수고 많았어. 박수경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사돈 어른은 언제 한번 뵐 수 있을까? 나도 궁금하네. 한태섭이 갑자기 물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아버지까지 사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였거든요. 아버지, 그게 제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요. 수진이 또다시 같은 핑계를 댔습니다. 바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인사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예의상 말이야. 한태섭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조만간 모셔올게요. 수진이 약속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어떻게 아버지를 모셔올 수 있을까요? 폐지를 줍는 아버지의 모습을 시댁 식구들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재활용업이면 돈도 좀 버실 텐데. 왜 그렇게 바쁘신 거야? 박수경이 또 물었어요. 경쟁이 심해서요. 수진이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딸 시집살이 보러는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박수경이 계속 파고들었어요. 그날 밤 수진은 남편 정민과 방에서 이야기했어요. 여보, 어떻게 하지? 아버지 어머니가 자꾸 우리 아버지 만나고 싶어 하셔. 게다가 박수경 아주머니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만나야 하는 거 아닐까? 정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폐지 주우시는 걸 보시면 동네에서 소문이라도 나면 어떻게 해? 수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민은 아내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하지만 계속 거짓말로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보자. 정민이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연아가 또다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는 너희 아버지 모셔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박수경도 자꾸 물어보고 우리 아버지도 만나고 싶어 하시니까. 김연아의 말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수진은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거짓말에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정말 바쁘셔서. 수진이 또 변명하려 했어요. 아무리 바빠도 시간은 낼 수 있는 거야. 하루 종일 바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김연아가 더욱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제 정말 막다른 길에 몰린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진실을 말할 용기도 없었거든요. 이번 주는 공장일이 특히 바빴습니다. 한태섭은 직접 신규 부품 업체에 가서 자재를 확인해야 했어요. 67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을 뛰어다니는 성격이었거든요. 기사님, 여기서 잠깐 세워주세요. 한태섭이 택시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부품 업체 근처에 도착해서 길을 걷고 있는데 익숙한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리어카에 폐지를 가득 싣고 천천히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하지만 뭔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한태섭은 걸음을 멈추고 그 노인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옆모습이 보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친정아버지 사진과 똑같은 얼굴이었거든요.
설마. 한태섭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한 재활용업체 운영과 아버지가 폐지를 줍고 있다니. 한태섭은 멀리서 이병호를 지켜봤어요. 구부정한 허리로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 해진 옷차림, 그리고 깊게 패인 주름들. 이 모든 게 사업가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이병호는 무거운 리어카를 끌면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태섭은 이병호가 한 건물 앞에서 폐지를 정리하는 모습을 더 자세히 봤어요. 손놀림이 매우 능숙했습니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온 티가 났어요. 갑자기 이병호가 기침을 심하게 했습니다. 몸을 구부리며 한참 기침을 하는 모습에 한태섭은 마음이 아팠어요. 한태섭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이해가 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섭섭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신들을 믿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이병호가 리어카를 끌고 다른 골목으로 사라지자 한태섭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어요. 며느리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 자신들이 그렇게 무서운 사람들인가? 한태섭은 자책감도 들었습니다. 혹시 며느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못했나 하는 생각이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진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진이 밝게 인사했어요. 한태섭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 안타까웠거든요. 응, 수고했다. 한태섭은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밤 한태섭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병호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리어카를 끌며 묵묵히 일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부끄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 모든 게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김연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어젯밤에 뭔 일 있었어? 계속 뒤척이더라고. 김연아의 물음에 한태섭은 잠깐 망설였어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아니야. 그냥 공장일 때문에 좀 복잡해서. 한태섭은 일단 숨기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와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진이 아침상을 차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식사하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지만 한태섭에게는 다르게 들렸어요. 이제 며느리의 거짓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식사 중에 김연아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 언제 모셔올 거야? 이번 주말은 어때? 박수경도 자꾸 물어보고 있어. 수진의 손이 잠깐 떨렸어요. 그게 아버지가 또 출장을 가셔야 한다고. 수진이 또 다른 핑계를 댔습니다. 한태섭은 며느리의 거짓말을 들으며 마음이 아팠어요. 계속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둘 수는 없었거든요. 출장이 그렇게 많나? 재활용업이면 출장도 자주 다니겠네. 김연아가 말했어요. 네, 그래서 바쁘셔서요. 수진이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한태섭은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말이에요. 며느리를 다그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한태섭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와 솔직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한태섭은 다시 한번 이병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기침을 하며 힘들어하던 모습, 무거운 리어카를 끌던 모습,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며느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이 안타까웠어요. 며느리도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난한 현실을 숨기고 싶은 마음,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이해가 갔어요. 하지만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텐데 그때가 되면 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며칠을 고민한 한태섭은 드디어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아, 잠깐 이리 와보겠나. 한태섭이 며느리를 조용히 불렀어요. 수진은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고 시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수진이 공손하게 물었어요. 한태섭은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앉아라. 한태섭이 의자를 가리켰어요. 수진은 불안한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시아버지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너희 아버지 내일 모셔와라. 한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아버지, 그게 더 이상 미루지 마라. 내일 모셔와. 한태섭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수진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온하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못 나오실 것 같은데요. 수진이 또 다른 핑계를 대려 했어요. 아프면 우리가 가서 문안드리면 되지 않나. 한태섭이 반박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모셔올게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한태섭은 며느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수진아,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부끄러워할 일 없다. 한태섭의 말에 수진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로 뭔가 알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수진은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정민에게 급하게 말했어요. 여보, 큰일이야. 아버지가 내일 우리 아버지 모셔오라고 하셔.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 정민도 놀랐어요. 갑자기 왜 그러셨을까? 평소 아버지 성격이 아닌데. 정민이 이상해했습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뭔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눈빛이었어. 혹시 들킨 건 아닐까? 수진이 불안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진실을 말해야 하나? 정민이 물었습니다. 수진은 머리를 감쌌어요. 지금까지 해온 거짓말들이 모두 들통날 상황이었거든요. 한편 김연아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보, 갑자기 사돈 어른이 오신다니까.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 특별한 음식이라도 해야 하나? 김연아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특별한 거 필요 없어. 그냥 평상시처럼 하면 돼. 한태섭이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래도 처음 뵙는 건데 어떻게 그래? 재활용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면 입맛도 까다로우실 텐데. 김연아가 걱정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한태섭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는 내일 벌어질 일들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수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버지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의 진짜 모습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정민도 아내 걱정에 잠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거짓말이 들통날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으니까요. 새벽이 되어서야 수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로 버틸 수는 없겠다고 말이에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려서 내일 시댁에 오시라고 말씀드려야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동안 재활용업체를 운영한다고 거짓말을 해왔다는 걸 아버지가 아시면 어떨까요?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두려웠어요.
수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은 정말 큰 고비가 될 것 같았거든요. 아침이 되자 한태섭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여보, 오늘 일찍 일어났네. 김연아가 물었어요. 응, 오늘 사돈어른 오시는 날이잖아. 한태섭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맞다. 음식 준비를 해야겠네. 김연아가 부산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아침 일찍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수지는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진실을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시댁에 오셔야 한다는 것만은 전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수지는 아침 일찍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 오늘 시댁에 오실 수 있으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병호가 놀라며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꼭 뵙고 싶다고 하셔서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럼 가야지. 언제 가면 돼? 이병호는 기꺼이 승낙했어요. 딸의 시댁에서 부르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점심때쯤 오세요. 제가 나가서 모셔올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준비하고 있을게. 이병호가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수진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거든요. 김연아는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바빴어요. 처음 뵙는 사돈어른을 위해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너희 아버지 어떤 음식 좋아하시는지 미리 물어볼 걸 그랬네. 재활용업체 운영하시는 분이면 입맛도 고급스러우실 텐데. 김연아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뭐든 잘 드세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수진은 아버지를 모시러 나갔어요. 친정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병호를 봤을 때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나마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셨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거든요. 옷에서는 오래된 냄새가 났고 구두도 많이 해져 있었어요. 아버지 오셨네요. 수진이 인사했어요. 응, 우리 딸 시댁들한테 인사드리러 가야지. 이병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보니 폐지를 주우며 거칠러진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수진은 아버지의 손을 보며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에서 이병호가 말했어요. 딸아, 시댁에서 잘 지내고 있지. 혹시 힘든 일은 없고.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수진이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이 묻어났어요. 이병호는 딸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걱정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딸아, 나한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병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뭘 숨겨요? 수진이 급하게 대답했지만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김연아가 나와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김연아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우리 딸이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병호도 깍듯하게 인사했어요. 김연아는 이병호의 모습을 보며 잠깐 당황했습니다. 생각했던 사업가의 모습과는 달랐거든요. 낡은 옷차림과 거친 손 그리고 구부정한 허리가 눈에 띄었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김연아가 안내했습니다. 거실에 들어가니 한태섭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돈어른. 한태섭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우리 딸이 얼마나 신세를 졌는지요. 이병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두 아버지가 마주 앉으니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한태섭은 단정한 옷차림의 든든한 체격이었고
이병호는 세월의 풍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모습이었어요. 수지는 옆에서 초조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사업이 바쁘시다고 들었는데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태섭이 말했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사업 이야기가 나온 거였거든요. 아, 그게. 이병호가 당황하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했거든요. 수진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김연아가 음식을 가져오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식사부터 하시죠. 별거 아니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신경 쓰지 마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병호가 미안해했습니다. 식사 중에도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됐어요. 한태섭은 이병호를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고 이병호는 어색함을 감추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밥맛이 없었어요. 언제 진실이 드러날지 몰라서 불안했거든요. 사돈어른은 재활용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물건을 주로 다루시나요? 김연아가 관심 있게 물었어요. 이병호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재활용업이라니요. 딸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아, 그게. 이병호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거든요. 그때 한태섭이 조용히 말했어요. 사돈어른 식사 후에 잠깐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한태섭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수지는 불안감이 절정에 달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들통날 것 같았거든요. 이병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모든 사람들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한태섭이 이병호 앞에 앉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지는 손에 땀이 났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다음 순간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태섭이 갑자기 이병호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아버지. 수진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김연아도 남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여보, 뭐라는 거야? 김연아가 급하게 물었어요. 이병호도 완전히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서 일어나세요. 이병호가 한태섭을 일으키려 했어요. 하지만 한태섭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한태섭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수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시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사과를 하는 건지 말이에요.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거 아닌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수경 아주머니도 마침 찾아왔다가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박수경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한태섭은 여전히 무릎을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제가 사돈어른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병호가 더욱 당황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겠었거든요. 한태섭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25년이 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요. 사돈어른 25년 전 일을 기억하시나요? 한태섭이 물었습니다. 이병호는 갑자기 무언가 떠오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설마. 이병호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2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지 전혀 몰랐거든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수진이 급하게 물었습니다. 김연아와 박수경도 긴장한 채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때 이병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섭 씨, 설마 그때 그 태섭 씨가... 이병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입니다.
한태섭이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어요. 수지는 두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로 봐서는 매우 심각한 일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들 제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한태섭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수진아, 너희들도 알아야 할 일이다. 25년 전에 내가 사돈 어른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거든. 이병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한태섭을 바라봤습니다. 그때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김연아가 남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여보, 제발 일어나서 이야기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 하지만 한태섭은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갚지 못한 빚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박수경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동네에서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거였거든요.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지 긴장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한태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저는 평생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 때마다 사돈어른 생각을 했어요. 이병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있었거든요. 수지는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민도 부모님과 장인어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한태섭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사돈어른, 정말 죄송합니다. 한태섭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병호는 한태섭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일어나세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병호가 간절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한태섭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죄책감을 풀어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5년 전 제가 사업을 확장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야심에 차 있었어요. 작은 공장을 더 크게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병호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보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한태섭이 계속 말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사돈어른, 그때 제가 얼마나 간절하게 부탁드렸는지 기억하시죠? 한태섭이 이병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기억합니다. 태섭 씨가 정말 절실해 보였어요. 이병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시 이병호는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어요. 한태섭과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사이였거든요. 어려운 부탁인 줄 알면서도 친구를 도와주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흔쾌히 보증을 서드렸죠. 친구가 성공하기 바랐거든요. 이병호가 당시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수지는 아버지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처음 듣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못됐습니다. 한태섭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모든 게 무너졌거든요. 그때가 1997년이었죠. 나라 전체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공장도 문을 닫아야 했고 빚만 남게 됐어요. 한태섭이 고통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지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시아버지의 보증을 서주셨다가 피해를 입으신 거였군요. 보증인 사돈어른이 모든 빚을 떠안게 됐습니다. 한태섭이 가장 힘든 부분을 고백했어요. 당시 이병호는 막 결혼해서 수진을 임신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해외로 도망갔습니다. 한태섭이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놨어요. 몇 년간 연락도 끊고 숨어 살았죠. 이병호는 그동안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빚을 지게 됐지만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사돈어른은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해야 했죠. 한태섭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당시 이병호는 아내가 임신 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죠. 그때부터 제가 폐지를 줍기 시작했어요. 이병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수진을 낳고 나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죠. 이병호의 목소리에는 그때의 힘겨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진은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폐지를 줍게 된 이유가 시아버지 때문이었다니.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그런 고생을 하셨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몇 년 후에 저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한태섭이 계속했어요. 다시 작은 공장을 시작했지만 사돈어른을 찾아뵐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때 한태섭은 이병호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연락처를 알 수 없었어요. 주변에 물어봐도 이병호가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아무도 모르더군요. 알고 보니 이병호는 빚 때문에 여러 번 이사를 다녀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지 우리 애들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게 됐네요. 한태섭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정민과 수진이 처음 만났을 때 서로의 성을 들어도 전혀 몰랐어요. 너무나 흔한 성씨였거든요. 수진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어요. 자신이 왜 이 집에 시집오게 됐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시아버지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요. 저는 며느리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태섭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망친 분의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더욱 며느리를 잘 대해주고 싶었지만 오히려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병호가 한태섭을 일으키려고 했어요.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닙니다. 한태섭이 고개를 저었어요. 사돈어른이 지금까지 폐지를 주우며 힘들게 사신 건 다 제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딸을 우리 집에 보내주셨고요. 수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숨겨진 고생과 희생을 이제야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런 아버지를 부끄러워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죄스러웠어요. 박수경 아주머니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드라마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김연아도 남편의 과거를 처음 알게 되어 충격받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그때 이를 알고 있었어요. 김연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가 해외에서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말씀 안 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묻어두었는데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정민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부모님이 그런 과거가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어. 너무 부끄러운 일이었거든. 한태섭이 대답했어요. 이병호가 한태섭의 손을 잡으며 일으키려 했습니다. 태섭 씨,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정말 다 지난 일이에요. 이병호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원망 같은 건 진작에 다 버렸거든요. 아닙니다, 사돈어른. 저는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한태섭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앞으로 사돈어른이 폐지 주우시는 일 없도록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수지는 두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수진이 이병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딸아, 괜찮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해. 이병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김연아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모셔야죠. 김연아가 이병호에게 말했어요. 박수경 아주머니도 감동받아 눈물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줄은 몰랐거든요. 사돈어른 제 공장에서 일하시면 어떨까요? 한태섭이 제안했어요. 나이는 많으시지만 경험이 많으시니까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병호가 망설였어요.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태섭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사돈어른께 진 빚을 갚을 기회를 주세요. 수지는 시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었거든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이병호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아버지를 부끄러워해서 그런 마음 먹지 마라. 이병호가 딸을 위로했어요. 아버지는 딸이 좋은 집에 시집와서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기뻐. 그게 정말인가요? 수진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딸이 웃고 있으면 아버지도 행복해. 이병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한태섭이 이병호에게 다시 말했어요. 사돈어른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가족이 함께 살아야죠. 가족이요. 이병호가 놀랐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김연아가 맞장구 쳤습니다. 박수경 아주머니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정말 드라마 같아.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이병호는 한태섭의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성실함과 경험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병호의 근면함에 감탄했어요. 수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25년 동안 묵묵히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깨달았거든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수진이 김연아에게 말했어요. 그럼 정말 훌륭한 분이야. 김연아도 진심으로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이병호는 시댁 근처로 이사했어요. 이제 진짜 대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여 앉았어요. 사돈어른 오늘 공장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김연아가 이병호에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죠. 이병호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수지는 이런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아버지 사랑해요. 수진이 이병호에게 말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이병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정민에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다행이야.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그래, 정말 다행이다. 정민도 동의했어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거든요. 박수경 아주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병호는 건강을 되찾았고 한태섭과는 진짜 형제 같은 사이가 됐어요. 수진도 아이를 낳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이병호는 손자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야 정말 행복하다. 모든 고생이 다 보람이 있었어. 한태섭도 옆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저도 진짜 가족을 알게 됐어요. 그렇게 두 가족은 하나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거였죠. 수지는 이제 누구에게든 당당하게 아버지를 자랑할 수 있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아도 그보다 훌륭한 아버지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병호도 더 이상 딸 앞에서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거든요. 한태섭은 25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김연아도 사돈어른을 진심으로 모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사업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박수경 아주머니는 이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들려줬어요. 진정한 가족애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라면서 말이에요. 정민도 장인어른을 더욱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딸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더욱 큰 행복이 찾아왔어요. 이병호는 손자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줬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보다는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한태섭도 손자에게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용기 있게 사과하고 바로잡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 집에는 진정한 화목함이 찾아왔어요. 서로의 과거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감동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감동 스토리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